안녕하세요. 마케터 로베카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겠죠? 네이버 블로그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해서 사업의 매출을 늘리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부수입을 원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브랜드 블로그를 하려고 하시던지 개인 블로그를 하려고 하시던지 결국에는 블로그 안에 방문자를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그래야 매출도 상승하게 되고 부수입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바로 네이버 검색에서 상위 노출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네이버 검색에서 상위 노출을 하려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C랭크고요. 두 번째가 다이아 로직이고요. 세 번째가 검색 의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C랭크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C랭크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이버 블로그의 신뢰도 지수입니다. 만약에 개인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내 블로그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내 블로그에 광고를 달아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줄수록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네이버도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해야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네이버는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네이버의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기능이 검색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신뢰도가 높고, 더 품질이 좋고,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지만 네이버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항상 네이버 검색의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C랭크는 네이버 블로그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네이버 블로그로 광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광고 글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지도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수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글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광고를 맡기는 게 더 좋지,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의 물건을 홍보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높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 내돈내산을 요즘에 밀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정보성 콘텐츠를 네이버가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다 보면 이 네이버 블로그 전체의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네이버 블로그 전체의 지수를 C랭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랭크는 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전체의 평가 점수 혹은 신뢰도 지수, 인기도 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C랭크를 설명해 놓은 공식 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신뢰도와 인기도를 반영하는 C랭크 알고리즘, 이렇게 적혀 있죠. 이에 대한 설명을 잠깐 읽어보면 블로그가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는 얼마나 되고, 생산되는 정보의 품질이 얼마나 좋으며, 생산된 콘텐츠는 어떤 연쇄 반응을 보이며 소비 생산되는지를 파악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얼마나 많이 포스팅을 했는지, 포스팅 하나하나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포스팅을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합쳐서 점수로 평가한 게 C랭크라는 겁니다. 이 C랭크에는 6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6가지 기준만 잘 따라하시고 점수를 많이 받으면은 C랭크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것으로 여러분한테 이 6가지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블로그 콜렉션이라고 적혀있는 여기는 블로그 문서의 제목, 본문, 이미지, 링크 등 이 문서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로
이 문서의 품질을 점수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팅 하나를 잘 써야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포스팅 하나하나에 좋은 점수를 받은 글이 내가 많아야 C랭크가 올라갑니다. 요거는 사실 다이아 로직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C랭크 안에 다이아 로직이 포함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다이아 로직에 관해서는 이 다음 영상에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이버 DB 적혀 있죠. 인물, 영화 정보 등 네이버에서 보유한 콘텐츠 DB를 연동해 출처 및 신뢰도를 계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블로그의 종류에 따라서 쓸 일도 있고 안 쓸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사용을 해라 인 거거든요. 뭐 영화나 음악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리뷰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실 수 있지만, 그냥 일반 정보성 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서치 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서 및 문서의 출처 인기도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검색을 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면은 그 이후로 어떤 행동 패턴들을 쌓느냐를 계산해서 점수로 환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블로그로 들어온 사람이 그냥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제목들이 뜰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 제목이 노출이 됐는데 얼마나 클릭을 하는지, 그걸 클릭률이라고 하고요.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머무는지, 그게 체류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연계된 콘텐츠들을 소비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블로그의 데이터로 남아서 그게 점수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전략적인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체인 스코어라고 적혀 있어요. 웹문서, 사이트, 뉴스 등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이용해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 이렇게 돼요. 1번 블로그가 있고 2번 블로그가 있는데, 2번 블로그를 쓰는 사람이 1번 블로그에 너무 좋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블로그에서 1번 블로그 주소를 여기에다가 남기면서 출처를 남긴 거죠. 출처를 남기면서 여기에 좋은 정보가 있다, 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고 하면 1번 블로그를 여기에다가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1번 블로그로 연결되는 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일로 가니까요. 그러면 1번 블로그한테는 사실 좋은 일이에요. 검색 엔진이 봤을 때 1번 블로그가 다른 사람이 참고할 만큼 좋은 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체인 스코어인데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특이하게 스크랩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랩이 일어나면은 이 블로그 글이 다른 사람이 스크랩해서 저장할 정도로 신뢰도가 있는 글이구나 라고 검색 엔진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C랭크 점수에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 블로그 액티비티. 블로그 서비스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고해 얼마나 활발한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냥 포스팅만 하고 딱 올려놓고 신경을 끄고 이러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활발한 활동들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인데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는 얼마나 되고, 이 부분인 건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의 글을 지속적으로 쓴 사람은 그 주제의 전문가라고 네이버가 평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쓴 글이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앞에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5가지를 항상 만족하는 글을 써야 하지만, 그 글을 여러 개 많이 써야 C랭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C랭크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네이버의 로직에 맞는 블로그 글을 쓰셔야 합니다. 이건 다이아 로직이고요. 두 번째,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안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들어와서 좋은 데이터를 많이 남기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네 번째, 들어온 사람이 내 글을 스크랩할 정도로 좋은 글을 쓰셔야 합니다.
5번째, 블로그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6번째,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블로그 최적화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블로그를 최적화시킬 일이 있어서 한번 최적화를 시킨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저의 개인 마케팅 정보성 블로그를 하나 새롭게 파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아직 그 블로그 지수가 한 단계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좋은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 그리고 최적화가 되어가는 과정까지 앞으로 영상으로 전부 다 녹여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천천히 진행을 해 가시면서 네이버 블로그 한번 함께 최적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끈기, 할 수 있다는 마인드, 이거 2개만 준비를 하시고 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C랭크, 네이버 블로그 전체 지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포스팅 1개의 점수를 올리는 방법, 즉 다이아 로직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케터 로베카였습니다.